안녕하십니까. 그건 한 달을 쉬었습니다. 이거 쉰 이유가, 2학기 개강 때문에, 2018년도 2학기 개강이 제가 과목 담당하고 있는 것이 국토정책론입니다. 이제 정책론이다가 보니까, 이 정책론은 결국은 뭐냐면은, 지나간 얘기,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강의할 농지 같은 경우는 한번 외두면은 몇 년 동안 써먹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론이라는 거는 정권도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연도가 바뀝니다. 그럼 이걸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한 달 동안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못 해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저희들 카페에 여기 황막사라고 우리는 황사 막는 사람들, 이 카페에 있는 회원들에게 농지 특강을 좀 하나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좀 좋은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요거를 되도록이면 2편으로 줄여서 하도록 하겠는데, 2편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되도록이면 2편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 15쪽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농지 그러면은 보통 나오는 것이 이제 농지에서는 잠깐만요. 농지에서는 보편적으로 이제 지목이다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선은 지목이다라고 그러는 걸 봐보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28개의 지목이 있죠.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이제 보통 제가 얘기합니다. 춘자가 이쁠까? 근데 저희 사실은 이제 파주의 봉을천 초등학교 동창 중에 이제 춘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에 영미가 떴길래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름 봐보면은 영미가 예쁠 것 같으죠. 또 아니면 지숙이가 예쁠 것 같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춘자가 이뻤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사람의 이름을 보고 이쁘다 안 이쁘다 아니면은 뭐하다 라고 그래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목은 땅에 대한 이름이지 더 이상도 이하도 절대 아닙니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알으셨어요? 이제 지목의 이제 탄생은 첫째가 세금을 매길 목적으로,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이제 결국은 세금을 이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다가 매기고, 거기다 이제 등급을 만드는 거죠. 너는 얼마짜리 땅을 갖고 있구나 라고 그래서 과세를 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지목이 나와 있는 건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지목은 땅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건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땅이 오히려 좋다 나쁘다라고 그러는 거는 땅의 이력서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셔라 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아마 저한테 이제 강의를 최근에 이제 저희 황막사 카페에 이제 입회를 이제 하시는 분은 그 얘기를 합니다. 지방에 당진 내려갔다 왔는데 교수님 인터넷 강의 온 걸 갖다 듣고 오니까는 일단은 잠도 안 오고, 그 다음에 상식이 팍팍 쌓아간다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다 해드리는 이 지목 강의도 또 농지에 대한 강의도 이걸 가지고 저 답에다가는 물을 이용해서 1년생 작물을 재배하고 이거 한다고 농지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농지만큼은 여러분들이 농지가 과연 뭔가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예를 들어서 농지에다 어떻게 투자할 건가 나오지, 그냥 농지의 지목은 뭐다 뭐는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모른다. 이거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있는 농지, 오히려 땅의 이력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도시지역은 17%가 있어요. 우리나라 비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농촌지역은 83%가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100%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녹지지역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도시라고 우리는 농촌지역에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념에서 보시는 거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념에서 보시는 거는 도시 지역은, 이와 같은 도시 지역은 사람 사는데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보존하면 안 돼요. 그냥 땅 까뭉기고 산 까뭉기고 농지 메꿔서 개발해라 이거예요. 개발 위주예요. 그래서 개발 계획이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도시 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우리나라 도시 지역은 개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뭐다? 도시 계획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거꾸로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개발 계획이 있는 도시 지역은 몇 프로냐? 17%만 개발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도시라고 우리는 농촌 지역은 자연이 사는 거야. 자연.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돼요? 보존 위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자연이 사는데 그 개발 위주로 가면 안 되죠. 보존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 계획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국토의 83%에는 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17%에는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가 농촌에만 농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도시 지역에도 농지가 있는 거예요. 이 농지가 지목이 뭐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냐,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에 있는 농지냐, 이거를 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는 이거는 계획대로 법대로 개발하면 되는구나. 비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는 개발 계획이 없구나. 그러면 이 개발 계획이 없는 농지는 어떻게 할까? 거기다가 상대 농지, 무슨 뭐 절대 농지, 뭐 농업용 목적 사용, 이거 가지고 접근하면은 땅이 안 보인다니까요. 우선 제일 먼저 시청자 여러분, 제가 요거 강의하기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이렇게 한번 봅니다. 왜냐면 내가 최고는 아니야. 나보다 훌륭한 분들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뭐 좋은 점이 없나라고 봤는데 이거 강의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 제일 먼저 다시 한번 농지는 우리나라 국토에 개발 계획이 있는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냐, 아니면 개발 계획이 없는 비도시 지역의 농지냐. 예를 들어서 임야도 마찬가지예요. 임야도 산지관리법 보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이놈이 도시 지역에 있는 임야냐, 비도시 지역에 있는 임야냐. 도시 지역은 우리나라 국토의 정확하게 16.4%예요. 근데 제가 17%라고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83%라고 그런 게 나오는데, 바로 임야가 도시 지역에 있는 임야냐, 비도시 지역에 있는 임야냐. 도시 지역은 개발 계획이 있는 도시 계획이 있는 임야다. 또 비도시는 그게 아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그게 아니니까 개발 계획이 없으니까는 개발을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기를 웬만큼 이해하면은 제가 심화가적으로 나갈 때 이제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보면 도시와 그래서 비도시를 구분하라 이거요. 도시는 우리나라 16.4%, 16%, 17%라고 써놨는데, 여기는 도시 지역은 약 17%가 있다. 사람 사는 거, 개발 위주, 개발하면 그게 이게 도시 지역이다. 도시 지역은 그 유명한 주상공로계요. 그 다음에 비도시는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 국토의 83%야. 83%는 지금 얘기하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야.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지자체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땅의 이력서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부받아 보시면은 김포시 같은 데는 뭐라고 나오냐? 이 지역은 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생산 녹지 지역입니다. 공업 지역의 준공업 지역입니다. 상업 지역의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의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놔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파주시에 가면은 도시 지역이라는 용어가 안 나와. 그냥 주거 지역. 공업 지역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전용 공업 지역. 상업 지역이면은 중심 상업 지역. 또 녹지 지역이면
보전 녹지 지역 이거로만 나오지 도시 지역이라는 용어가 안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뭐냐? 주상공록이라고 나오는 용어가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도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우리나라 국토의 16.4%, 17%. 여기는 개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유명한 도시계획이다.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라 우리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다. 이 지역은 이러한 개발 계획이 없다. 그럼 마구 개발?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을 드린다니까. 우선 요거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자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보면은 그러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비도시 지역이야. 농지도 있고 산도 있고 농지도 있고 산도 있고 여기에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 지역은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도시 지역은 사람이 산다라고 그랬죠. 개발 위주라고 그랬죠. 개발 계획이 도시 계획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나 산, 임야는 어떻게 되냐? 농지나 산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보통 오리지널 그리죠. 오리지널.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에 있는 농지나 임야는 산은 어떻게 되냐? 진짜 백이 농지나 산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법의 적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농지니까 농지법, 임야니까 산지관리법, 택도 없는 얘기예요. 도시지역에 들어오면은 농지에서 적용하는 농지법, 임야에 적용하는 산지관리법은 준용하는 거예요. 뭐를 하느냐?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비도시 지역의 농지에 가면 농지법, 임야에 가면 산지관리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시지역은 사람 살고 사람 사니까 개발 위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자연이 사니까 보존 위주.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개발 계획이 없다고 해서 개발 못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는 이제 면적으로 갑니다. 알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자, 농지는 국토계획법, 임야도 산지도 국토계획법. 여기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개발 사업이냐, 도시정비 사업이냐 이 내용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농지가 비도시 지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그러면 농지법은 나중에 적용. 산인 경우 산지관리법도 나중에 준용하는 거라니까. 비도시 지역에 가면 먼저 적용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에 있는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라든가 농림지역에 있는 농지라든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농지라든가 이때 농지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지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들어가야 되지. 무슨 저 지능 농지니 상대 농지니 절대 농지니 이해 못 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지를 배우셨던 분들 여기에서 정리하세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보이신 잘 보는 사람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농지가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냐 비도시 지역인 농촌지역에 있는 농지냐 임야가 산이 도시에 있는 산이냐 아니면 비도시인 농촌에 있는 산이냐 이거에 의해서 처음부터 접근 방법을 다르게 들어가셔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봐보면 여기서 이제 우선 제일 먼저 또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찾을 거냐? 아까 얘기한 땅의 이력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자 시청자 여러분이 이제 대표이사 사장님이세요. 그러면 직원을 뽑아야 돼. 직원을 뽑으면은 직원 이름이 뭐야? 박준호야? 이춘자야? 아이고 못생겼구나. 왜냐? 이름을 보고 그 다음에
아유, 춘자니까. 죄송합니다. 전국에 춘자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은 우스갯소리니까요. 춘자니까 이건 못 배웠구나. 아니, 이름 보고 판단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름이 이쁘니까 대학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란다니까. 지목 보는 게 아니란다니까. 그럼 그 사람의 뭐 봐야 돼? 이력서를 봐야 돼. 그렇잖아요. 이력서 보면은, 아, 뭐가 어떻구나라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도 다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땅을 보려면은 제일 먼저 지목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이력서를 봐라 이거요. 이력서가 뭐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바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인데,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볼 때 아주 내용이 간단한 거예요. 몇 번 설명드렸죠. 간단하게 보면 이력서 서식이야. 이력서 서식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 98개예요. 이건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102개라고 그러는데, 아이 좋아, 102개든 뭐 100개든 98개든, 그러니까 나는 98개로 알겠으니까 98개야. 이 중에서 최고 1등의 법이 뭐냐? 국토계획법이야. 그럼 나머지 법령이 몇 개 남아? 97개가 남았잖아요. 97개에다가 법은 뭐 요걸로 뭐 하고 더 안 만들어? 새로 만드는 게 있잖아요. 새로 만드는 법이야. 그래가지고 이력서에다가는 뭐냐? 야, 대한민국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 100개란다. 그 중에서 최고 1등의 법이 국토계획법이다. 그러면 1번에다 넣어. 그럼 나머지 법령 나오잖아. 나머지 법령이 99개든 97개든 그건 2번에다 넣는 거예요. 3번은 뭐냐? 새로이 제정되는 법령, 또 새로이 만들어지는 그 용어, 소위 말해서 새로운 지역지구 구역제가 탄생했다든가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될 때는 3번 기타 사항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다 1개를 넣고 나머지 98개라고 봤을 때 97개를 두 번째에다 넣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 그러면 어디가 가장 빈칸이 많아요? 봐보면 3번이 빈칸이 제일 많잖아요. 그럼 어디가 제일 복잡해? 2번이 제일 복잡하잖아요. 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3장을 만약에 출력을 했다면 거의 다가 아니야. 다가 2번의 97개 법령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첫째, 뭐를 알아? 그 땅에 대한 이력을 보는데, 이력서는 딱 3개 칸으로 돼 있다. 첫 번째는 법률 하나, 두 번째는 나머지 법률, 세 번째는 새로 제정되는 법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 한번, 여러분 그 흔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자, 토지 이용 과학. 근데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거는 현재, 제가 우스갯소리 했어요. 시방이라고 그러죠. 지금이야. 자, 첫째, 국토계획법. 여기 국토계획법이야. 두 번째, 그 외 법령 97개 법령이야. 세 번째, 새로 나온 법령이야. 무슨 얘기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는 1번에다가는 국토계획법, 2번에다는 97개 법령, 3번에다는 추가라고 그러는 건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기타 새로이 제정되는 내용을 좀, 아니 얼마나 쉬워. 이력서 볼 때, 이 땅은 1번 국토계획법에 관련된 내용이 1번에 딱 들어간 거고, 나머지 법령에 관련된 거는 2번에다 넣는 거고, 3번에다가는 뭐냐? 새로이 탄생되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가는 건 3번에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를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까지 발급을 받았어. 그래 놓고 요 전에 잠깐만 봐야 되죠. 봐보세요. 여기는 김포기 때문에 도시지역이라고 나온다니까. 근데 도시지역이라고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연 녹지. 어머, 녹지가 들어갔네. 녹지는 뭐라고 했어요? 주, 상,
공록에서 여기에 그러니까 이 지역은 도시 지역이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생산관리라고 그래. 생산관리 그러면 생산관리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여기에 들어가네. 여기는 비도시 지역인 농촌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려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목으로 가는 거예요. 지목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름이라고 그랬어. 아까 얘기한 춘자냐, 지숙이냐, 영미냐라고 우리는 이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면 이 농지가 바로 하늘에 있는 계획이냐, 밑에 있는 하부 계획이냐. 그러니까는 상위 계획이냐, 하위 계획이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농지는 여기 그림을 제가 좀 이쁜 걸 찾았어요. 찾아다가 하늘의 계획, 상위 계획은 뭐가 있냐? 하위 계획은 뭐가 있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거의 이야기가 제일 좋아요. 하늘의 계획, 이걸 공간 계획이라고 그래요. 이 공간 계획은 국토부에서 만드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땅의 계획, 하위 계획인 개별 계획은 농림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거는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께서 만들어 놓은 거구나. 그거는 농림부 장관께서는 저 누군지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이거는 농림부 장관이 결정한 거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게 나오죠. 보통 공간계획이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 잘 아시죠? 제일 먼저 공법 보면 뭐야? 공간계획. 우리나라 국토공간계획. 제가 금년에 2학기 때 대학에서 강의하는 과목이 국토공간계획론이에요. 공간계획을 해야 돼요. 이게 국토계획이에요. 이 국토계획이 아까 얘기한 시대별로, 연도별로, 정권별로 바뀐다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차라리 농지나 산지 관리하면 그냥 그거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있는 내용만 강의하면 되는데 이게 2학기 과목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농지를 볼 때는 이거는 국토부의 생각이 이렇구나. 이거는 농림부의 생각이 이렇구나. 이걸 외워야 돼.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복잡하죠? 하나도 안 복잡해. 제일 먼저 아까 잠깐 나왔죠? 주거지역. 여기도 농지 있다라고 그랬어. 상업지역. 여기도 농지 있어.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여기 전체에 다 농지가 있잖아. 이거는 농지가 주상공로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들어가 있대. 그러면 그때는 국토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게 내용이 나와 있다니까. 다시 한번 국토부에서는 인마 주거지역의 농지는 어떻게 해? 공업지역의 농지는 어떻게 해? 녹지지역의 농지는 어떻게 해? 관리지역의 농지는 어떻게 해? 농림지역의 농지는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어디냐?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있는 농지는 어떻게 해? 이거 국토부에 먼저 생각을 알아야 돼. 이게 제일 먼저 상위 계획이라고 해. 이걸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했죠. 요 강의하기 전에 그 공간에서 이제 그 유튜브에서 어떻게 농지들 어떻게 강의들 하시나 라고 그랬더니 이구동성 나오는 게 지능농지, 비지능농지. 지능농지, 비지능농지는 농림부의 생각이야.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하는 절대농지나 상대농지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의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요. 누구 생각이야? 농림부 장관의 생각이란다니까.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 상위 계획인 공간계획, 하늘계획서부터 알고 이 농지는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리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별계획인 농림부 장관이 요건 요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농지를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이건 김현미 장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구나. 또 요거는
농림부 장관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 농지는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절대 농지, 상대 농지, 무슨 지능 농지, 비지능 농지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니까. 왜냐면 상위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요걸 잘 이해하세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요걸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어. 뭔 얘기냐?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께서 생각하는 농지는 주거지역의 농지, 상업지역의 농지, 공업지역의 농지, 그 다음에 녹지지역의 농지, 관리지역의 농지, 농림지역의 농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농지인데,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농지는 도시지역 사람 위주라고 그랬죠. 개발 위주라고 그랬죠. 도시계획이 있죠. 그대로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농지가 있죠. 여기는 또 농지가 더 많죠. 임야도 또 많. 여기는 비도시지역이야. 여기는 뭐 위주야? 환경 위주야. 환경 위주니까 보전 위주로 가고 도시계 개발 계획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적용하는 법령하고 여기서 적용하는 법령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야. 아니 법령 자체가 다른데 지금도 무슨 지능농지, 비지능농지, 그 다음에 절대농지, 상대농지 얘기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이 지역에 있는 농지는 요걸 가지고 구분하고 국토부의 생각은 요거고 그 다음에 그 농림부의 생각은 요거다 나오려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죠. 요게 15쪽인데 지금 8쪽까지 했습니다. 8쪽까지 했는데 일단 여기서 쉬었다가 2부 강의로 넘어 들어갈게요. 2부 강의로 넘어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혹시 2부 강의에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한번 녹화를 해서 여러분 한 서너 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현재 20한 5, 6분 정도 들어갔는데 짧게 쉽게 강의를 들어야 이해가 빨라요. 이거 길게 오면은 뭐가 뭔지 헷갈리셔요. 이렇게 오고 혹시 저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이제 뭐냐면 황막사, 이게 그 유명한 NGO 아시죠? NGO가 Non-Government Organization, 국가에서 못하는 거. 저희는 이제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황 박사가 뭐냐면 저보고 또 황 박사래. 저는 박준호예요. 황사 막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5천만 국민 중에서 중국 사막에 1999년도에 최초로 들어가서 황사 맞겠다고 나무 심은 장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저는 안 이뻐해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외국인에게 최초로 주는 환경 대상을 받은 장본. 저는 신화사 통신에 2번이나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저희는 비영리 단체, NGO 단체 황막사라고 그러는데 요거 다음에 들어가셨어요. 다음에 들어가셔서 이게 검색어로 치면 나옵니다. 회원가입 즉시 됩니다. 그래 봐보면은 그냥 부자 되시라고 각종 자료 정보 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그냥 여기 가면 그냥 수두룩하게 깔려 있습니다. 알셨어요? 돈 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큰 부자 되시라고 제공해 드리니까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부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